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이등병의 편지 그리고 서른 즈음에 등등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고 김광석 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가수가 20여 년 전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공식 사인은 스스로 목을 맨 자살. 이후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그의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중심에 꼭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있습니다. 물론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일까요? 경찰이 고 김광석 씨의 외동딸 서연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요, 김광석 죽음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입니다. 자, 문제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고 김광석 씨 그리고 그의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된 정말 너무 미스테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문점들이 많아요. 1996년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자살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됐는데 서교동 자택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크게 알려졌어요. 자, 이번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1996년 그때로 가봅시다. 통기타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0대부터 중년층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받아오던 가수 김광석 씨가 돌연 숨졌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김성재, 서지원 씨에 이어서 3명째 발생한 인기 가수의 죽음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사랑했지만 거리에서 등 주옥 같은 노래를 발표하며 인기를 모았던 가수 김광석 씨. 서른두 살의 김 씨는 오늘 새벽 자신도 알지 못하는 머나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네, 당시 부인 서혜순 씨는요, 김광석 씨가 밤에 술을 마신 뒤에 자신이 잠깐 자고 나온 사이에 거실 계단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바로 119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하다가 5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또 모 방송 인터뷰에서는 내가 술을 먹고 장난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 1층에 있었다는 전과 10범 이상의 서혜순 씨의 친오빠도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의 오빠 그분하고 김광석 씨가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같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제 얘기잖아요. 또 그 자리에 뭐 재떨이가 담배도 있었는데 담배 꽁초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였고, 그러니까 결국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인데 그 오빠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네, 그렇죠.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담배를 피우진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서혜순 씨는 나는 모른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뭐 누가 오셨었나 새벽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좀 네. 횡설수설했습니다. 서혜순 씨는 수년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모 매체와의 TV 인터뷰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했는데요. 일명 유체 이탈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지적을 했고, 오히려 스스로 타살 의혹을 부채질했다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설사 타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서연양이 숨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자신의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그 엄마인 서혜순 씨가 10년 동안이나 숨겨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네. 서유순 씨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에 17살이었던 서현 양은 잠을 자다가 물을 달라고 했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현 양의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급성 폐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사망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본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폐렴이 오면 기침이나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야 하는데 서현 양이 의사 표현이 힘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해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또 서희순 씨는 서현 양 사망 후에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스피드마트라는 리코스터를 5년 내지 6년 정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충격으로 뭐 해외로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망 사실을 숨겼다라는 것에 이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같이 일을 했던 한인 A 씨가 증언을 하기를 서희순 씨가 항상 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며 딸을 보러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딸을 보러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을 했대요. 한국에서는 딸 어딨냐고 미국에서 잘 크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에 서연이가 잘 있다. 네. 미국에서는 네. 우리 서연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거 10년이나. 사실 그것도 밝히려고 밝힌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냥 인정한 건데 영원히 그걸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고 김광석 씨를 중심으로 김광석 씨가 타계한 후에 그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부인과 딸은 뭐 그냥 미성년자지만 그 부인이 내 딸과 함께 이름으로 그 김광석 씨 아버지를 상대로 저작권료를 뺏어오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딸이 사망했는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당시 피고인 명단에 서혜순 씨뿐만 아니라 서현 양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런- 말한 이제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당했으니까 네, 소송의 주체자. 서혜순 씨 엄마와 딸이 하나의 주체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일로 보내라 하면 엄마와 딸이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사실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피고인인 서현 양이 죽었는데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거 아니냐, 뭐 손녀 서현 양이 생존해 있는 게 승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등의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사망할 경우에 손녀 서현 양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무리됐는데요. 네. 서혜순 씨는 과태료를 물 때까지 미루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08년에야 비로소 조용히 아무도 몰래 서현 양의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광석 씨 아버지에게 저작권료가 가 있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료는 그 손녀인, 그러니까 김광석 씨 딸인 서현 양에게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또 서현 양에게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서현 양이 사망한 거예요, 또. 근데 그 엄마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근데 서현 양이 사망하면 그건 누가 가져가느냐? 그건 엄마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 사망신고도 출생신고만큼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숨기고 있었다라는 사실, 정말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의문점 말고도 서혜순 씨와 관련된 얘기가 많죠. 네, 아무래도 과거 전력들이 이제 속속 파헤쳐지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 네. 즉 이상호 감독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제시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혜순 씨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고 그것을 숨기고 김광석 씨에게 접근을 해서 결혼을 했으며 과거 경기도 모처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영아 살해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의심받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은 사실이라면 그건 참 충격적이네요. 영아 살해 혐의 의심을 받고 있다. 네, 그렇죠. 또 거기다가 고 김광석 씨의 지인이 고인이 부인 서혜순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매우 좌절을 했으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평소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고 김광석 씨의 장모인 주모 씨 말로는요. 사위가 죽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부엌의 식기를 자주 깨뜨려서 가정부가 아침마다 치우느라 곤욕이었다라고 그런 말을 자기에게 자주 했다고 또 증언을 했습니다. 식기 깨뜨리는 것과 우울증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게요. 예, 여하튼 예. 또 서혜순 씨는 고 김광석 씨가 평소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요. 동생이 사망 전 우울증을 앓은 적도 또 약을 복용한 적도 없다면서 평소 작은 것도 메모로 남기던 메모광 동생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쪽에서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부인 쪽에서는 형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입증을 못 하나요? 일단 부검 결과로는요. 우울증 약 성분이 검출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뭐 그쪽에 무게를 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학이니까. 과학에서 나온 결과니까. 자, 우리가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좀 다루어 봤는데요. 조심스러운 건 이게 다 이제 의혹이지 그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지금 규명된 거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만 소문과 정황만 무성할 뿐이라는 거 꼭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물며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경찰은 추석 연휴 전까지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의혹은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의혹도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고 김광석 씨 케이스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제 딸 서연양 죽음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이 섣부른 의혹도 좀 조심스럽기는 하네요. 서혜순 씨, 그녀는 정말 많은 이들의 의혹처럼 희대의 악녀일까요? 아니면 마녀 사냥의 희생양일까요?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고 김광석 씨의 노래 일부를 함께 듣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재 기자, 애만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